우리 은하에 있는 4천억 개의 별. 이 별 중에는 태양보다 작고 가벼운 별도 있지만 훨씬 크고 무거운 별도 존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별은 별 중에서도 슈퍼 헤비급. 질량은 태양의 100배가 넘고 광도는 500만 배. 태양보다 30배 무거운 별과 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중력으로 끌어당기며 동시에 매우 강한 항성풍을 내뿜는 두 별. 좀 특별한 쌍성인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교수님, 쌍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네. 지금 우리가 본 이 영상에서는요. 예. 그동안 봐왔던 쌍성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그마한 쌍성들은 그냥 둘이 돌기만 하죠. 네. 근데 이번 에타카리나 성운에 있는 이 두 개의 쌍성은 굉장히 큽니다. 중심에 있는 별은 태양 질량이 한 100배 이상. 그러니까 보통 가장 큰 별이 태양 질량의 한 100배 정도가 한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중에서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별 주위를 또 태양 질량이 한 30배 정도 되는 작은 별이 작진 않죠. 그 별이 같이 도는 거거든요. 네. 두 별이 거의 이제 생애의 거의 이제 종말에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생애의 종말쯤 되면 이것이 이제 초신성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가스를 많이 분출합니다. 두 별이 5.5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도는데, 네. 두 별이 만날 때쯤 되면은 서로 강하게 가스들이 많이 분출하니까 그 강한 이걸 우리가 보통 태양에서 나오는 가스를 태양풍이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항성풍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겹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보면은 그 두 개가 가스처럼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붙어 있는 것이 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에서 분출되는 가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그 67P 해성이 이렇게 좀 오리처럼 붙어 있는 것처럼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땅이 붙어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땅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별에서 분출되는 가스가 이렇게 붙어서 이게 땅콩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제 앞에서 그러니까 에타카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칼리나라고 하면 용골자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용골이요? 예, 별자리로 치면 용골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르고호라고 하는 고대 별자리인데 이걸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분해해가지고 이제 고물자리, 돛자리, 나침판자리, 용골자리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남반구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자리가 남십자성자리인데요. 네. 이 남십자성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남반구 은하수 속에 있는 용골자리 속에 이 가스가 맨눈으로 보이는 성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용골자리 에타별 성운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가스예요. 예. 그 용골자리 에타별 성운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이 별이 정말 밝은 별이 있더라. 큰 별이. 그게 바로 용골자리 에타별입니다. 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시론, 제타, 에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 문자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용골자리에 있는 에타, 그리스 문자 에타별입니다. 그 별이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쌍성이더라. 그러니까 전체 맨눈으로 볼 때는 성운만 보이는데 네. 이것이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용골자리 에타별이 큰 별이 있고 그 주위를 그거보다 조금 작은 별이 돌고 있더라.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이제 자그마하게 땅콩처럼 이렇게 이제 분출되는 가스로 성운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진 큰 별이 가까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가스를 분출해가지고 네. 이런 모습으로 보이더라라고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교수님, 이렇게 가까이 붙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워 왔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이 별이 초신성 폭발을 만약에 한다면 네. 지구에는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예, 뭐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거리가 한 7,500광년. 네. 멀긴 멀어요. 네. 빛으로 7,500년 가는 거리. 네. 하지만 이 우리 은하 전체의 크기를 본다면 아주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7,500광년 거리인데 이것이 만약에 폭발하게 된다면 이 자체만 보더라도 지금도 이 가운데 있는 별은 태양보다도 한 500만 배 정도 밝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이것이 초신성 폭발하게 된다면 뭐 낮에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밤에 이 빛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한 1, 2천 년 이내에는 폭발할 것 같다. 네. 그때는 엄청난 빛이 나올 거다. 예. 그러면 그런 폭발을 통해서 또 강한 또 방사능 물질이 날아올 수가 있는데 네. 지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닐 거다. 지구에 자기장도 있고 또 지구의 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막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튼
폭발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성광이 하늘에서 비칠 것이다 네.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1, 2천 년 뒤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걱정은 좀 되네요. 네, 근데 뭐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걱정하십니까? 그 현재 우리가 과학자들이 예측하기는 네. 현재 우리 인간들의 과학 발달 수준이라면 앞으로 이대로 500년, 1000년만 유지가 된다면 인터스텔라 영화에서처럼 다른 별들에 가가지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은하계 내에는 지구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행성들이 최소한 수십억 개, 많게는 수백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한 500년, 1000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에 폭발한다. 뭐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 이 좋은 과학 문명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넓은 은하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날이 오기를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현재를 살아라라는 네. 이야기네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